여러분,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방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전혀 마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질환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과식, 정제 탄수화물, 운동 부족, 복부 비만으로 생깁니다. 60대 이상에서 4명 중 1명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방간이 방치되면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방간은 초기에 발견하면 약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간 질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간을 지키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지방간이 생기는 진짜 이유와 왜 위험한지, 파트 2에서는 지방간을 예방하고 되돌리는 생활습관 7가지, 파트 3에서는 간에 좋은 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 파트 4에서는 간 건강자가 점검법과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방간이 생기는 진짜 이유.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영양소 대사, 독소 해독, 담즙 생산, 혈액 응고인자 생성이 모두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생기면 이 모든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지방간이란 간세포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간의 지방 함량은 5% 이하입니다. 이것이 5%를 초과하면 지방간으로 진단됩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간으로 들어오는 지방의 양이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과식하거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르고 이 여분의 포도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쌓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의 내장 지방도 분해되어 간으로 이동합니다. 과음도 간에서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운동량이 줄면서 지방이 쌓이기 더욱 쉬워집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간에서 지방 합성이 더 활발해집니다. 당뇨와 지방간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때문입니다. 지방간이 위험한 이유 3단계 진행 과정. 지방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 지방간입니다. 간세포에 지방이 쌓였지만 아직 염증이나 손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 생활습관을 바꾸면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간 환자가 2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방간염입니다. 쌓인 지방이 간세포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키는 단계입니다. 간세포가 손상되고 간 수치인 ALT와 AST가 올라갑니다. 2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간섬유화와 간경화입니다. 지속적인 염증과 손상으로 간에 섬유 조직이 쌓이는 간섬유화가 진행되고 심하면 간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간경화로 발전합니다. 간경화는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2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바꾸느냐가 전부입니다.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은 신경이 없어 손상되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간경화 말기가 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방간은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치다가 간경화와 간암으로 발전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만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파트 2에서 지방간을 예방하고 되돌리는 생활습관 7가지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2 지방간을 예방하고 되돌리는 생활습관 7가지. 지방간 치료에 승인된 약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지방간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5에서 10%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간의 지방이 의미있게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습관을 실천하시면 지방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습관 1.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지방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변화입니다. 흰쌀밥, 흰빵, 흰떡, 국수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여분의 포도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과당이 많은 설탕과 액상과당은 간에서 직접 처리되어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단 음료와 과자를 줄이는 것이 지방간 개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습관 2.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 운동은 간의 지방을 직접 에너지로 소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3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12주 이상 꾸준히 하면 간의 지방 함량이 의미 있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특히 식후 걷기는 혈당을 낮추는 동시에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습관 3. 근력 운동 병행하기.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지방간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간으로 들어오는 지방의 양이 줄어듭니다. 7편에서 배우신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까치발 들기를 주 3회 실천하세요. 습관 4. 체중의 5에서 10% 줄이기. 지방간 개선에 가장 효과가 입증된 것이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의 5%를 줄이면 간의 지방이 줄어들고 7%를 줄이면 간염 수치가 개선되며 10%를 줄이면 간 섬유화도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줍니다. 한 달에 1kg에서 2kg씩 천천히 줄이는 것이 간 건강에 가장 유리합니다. 습관 5. 금주 또는 절주. 알코올은 간에서 직접 처리되며 처리 과정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도 음주는 간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금주하시고 최소한 주 2회 이상의 음주는 반드시 줄이세요. 습관 6. 불필요한 약물과 건강기능식품 줄이기. 간은 모든 약물과 보충제를 해독하는 장기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복용하면 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간독성이 있는 약초 성분이 포함된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타이레놀 계열의 해열진통제도 과도하게 복용하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습관 7. 규칙적인 간 건강검진. 지방간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유일한 조기 발견 방법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검사인 ALT, AST, 감마 GTP 수치를 확인하세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의 지방 침착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다면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체중 감량, 금주, 불필요한 약물 줄이기, 정기 검진. 이 7가지가 지방간을 예방하고 되돌리는 핵심 습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도 간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파트 3에서 간에 좋은 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3. 간에 좋은 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 간은 매일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을 처리합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에 따라 간이 매일 조금씩 회복되기도 하고 조금씩 더 손상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간을 살리는 식품과 간을 망치는 식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에 좋은 식품 TOP6.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놀랍게도 커피가 간 건강에 매우 좋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하루 2잔에서 3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간경화 위험이 40%, 간암 위험이 40% 낮았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의 항산화 물질과 항염 성분이 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설탕과 크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고 간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루 2-3잔의 녹차를 꾸준히 드시면 간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간의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일 마늘 2-3쪽을 드세요. 네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에서 독소를 흡착하여 간의 해독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오트밀과 귀리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착하여 간으로 이동하는 양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시켜 간에서의 지방 합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아르기닌과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간이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오메가3는 간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호두 5알에서 7알을 드세요. 간에 나쁜 식품주의 목록. 첫 번째는 과당이 많은 식품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단 음료에 들어있는 과당은 간에서 직접 처리되어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포도당보다 훨씬 높습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를 줄이세요.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처럼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여분의 포도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되어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이라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튀긴 음식과 고지방 가공식품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간의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치킨, 감자튀김, 삼겹살을 줄이세요. 다섯 번째는 소금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간경화 환자에서 복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커피, 녹차, 마늘, 브로콜리, 귀리, 호두로 간을 보호하고 설탕, 단음료 정제, 탄수화물, 알코올, 튀긴 음식을 줄이는 것이 간 건강식단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간 건강자가 점검법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4 간 건강자가 점검법과 실천 전략. 간은 침묵의 장기라 증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접적인 신호와 자가 점검법으로 간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상들이 있다면 간 건강을 점검받으세요. 피부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은 간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홍차색으로 변했다면 담즙이 소변으로 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변색이 회백색으로 변했다면 담즙 분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른쪽 옆구리 아래가 묵직하거나 압통이 있다면 간이 부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식욕부진이 지속된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간 관련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LT 즉 GPT는 간세포 손상에 가장 민감한 지표입니다. 정상 범위는 남성 40 이하, 여성 35 이하입니다. AST 즉 GOT는 간과 함께 심장, 근육 손상 시에도 올라갑니다. 정상 범위는 남성 40 이하, 여성 35 이하입니다. 감마 GTP는 알코올 섭취와 담도 질환에서 올라갑니다. 정상 범위는 남성 77 이하, 여성 45 이하입니다.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밤사이 간이 처리한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즙을 반 개 넣으면 비타민C가 더해져 간의 해독 능력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 식사에 귀리와 브로콜리를 포함하세요. 귀리의 베타글루칸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간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로 점심과 저녁 식사에서 흰쌀밥을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이것만으로도 간으로 들어가는 과당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오후 간식으로 호두 5알과 블랙커피 한 잔을 드세요. 다섯 번째로 식사 후 15분 걷기를 습관화하세요. 식후 혈당을 안정시켜 간의 지방 전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로 저녁에는 단 음식과 야식을 피하세요. 수면 중에 간이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하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까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간 수치인 ALT와 AST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복부 초음파에서 간의 지방 침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생활습관을 철저히 실천하면 단순 지방간에서 정상간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4가지 파트에 걸쳐 지방간 관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술과 관계없이 과식 정제, 탄수화물, 운동 부족, 복부 비만으로 생기며 방치하면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2에서는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체중 감량, 금주, 불필요한 약물 줄이기, 정기 검진으로 지방간을 예방하고 되돌리는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3에서는 커피, 녹차, 마늘, 브로콜리, 귀리, 호두로 간을 보호하고 설탕, 단 음료, 알코올, 튀긴 음식을 줄이는 식단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4에서는 간 건강자가 점검법과 건강검진 수치 이해법, 오늘 당장 실천하는 간 건강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바로 실천해주세요. 오늘 저녁부터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녹차를 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밥 대신 귀리죽 한 그릇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간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지방간은 무서운 병이지만 동시에 가장 회복 가능성이 높은 간 질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19편에서는 신장을 지키는 생활습관, 신장건강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지방간 예방과 함께 신장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강연 스타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방간이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